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강의 또 그 힘들게, 재밌게, 벅차게, 끙끙거리면서. 근데 분명히 뭔가 남는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일단, 저기 뭐야. 아니, 그, 일단은 너 갖고 온 종이, 에? 에다가 지금 여기 쓰는데, 나 좀 봐. 그거를 방금도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 또 요 노트 사다가 옮겨 적죠 그러지 말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풀로 붙여. 시간 들이는 거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 한 번 했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가면서 딴 거를 해야지. 뭐 이런 거 꼼꼼성 여기서 막 얘기하니까 연습자들 대충 집어넣고 집에서 또 꼼꼼하게 쓴다. 하지 마. 시간 없어. 여기서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쫓아가. 선생님이 말하는 거하고 쓰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학교에 특히 남학들이 필기 같은 거 안 해보니까 헉헉거리는데 그거 다 떨어질 요인들이야. 우리가 2시간 동안 써야 되잖아. 2시간 동안 뭐 써본 적 있어? 화장실 안 가고 두근두근거리면서 전용해서 그 얘기? 그 능력 키우려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면서 쓰는 속도를 니들도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똑같이 써야 돼. 그리고 네가 썼으면 또 한가? 자기 손으로 썼으면 자기 책임에 제가 알아야 돼. 국제법, 국제정치 전부 다 똑같이 선생님 얘기하는 거. 나중에 이거 누가 썼어? 그러니까 뭐 가르쳐줬는데 모른대. 그 찾아본다고. 써있어. 이거 누가 썼어? 제가 썼어요. 누가 몰라? 제가 몰라요. 설명해봐.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몰라. 남이 쓴 거를 내가 모를 수는 있지. 근데 자기가 썼는지 제가 몰라. 설명해봐. 어? 말 맞다. 이거 알아찬다. 영혼 없이 써서 그렇다. 바로 거기서 영혼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 영혼이 아니고 니들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내가 굉장히 못살게 굴어서 고시 합격용으로 바꿔주는 건 내가 하겠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면서 물론 선생님 잠깐 속도가 너무 빨라야 뭐 줄여달라면 손 들고 하면 돼. 그럼 잠깐 멈춰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멍 때리는 거. 고시에서 제일 죄악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 할 거야 저게 걸리고 저거 아니고 이거 걸리고 그냥 멍 때리면서 회색지대로 쭉 빠지게 되면서 시간만 가는 거가 최대의 죄악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도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가 나름 해결됐냐 뭔지 모르지만 해결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해결도 되지 않고 그러다가 고시로 들어왔다가 고시에서도 또 멍 때리는 옛날 연대 영문과 여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도 안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 상황을 좀 알라고 한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걔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딱 이렇게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데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육자 같다. 알고 이제 교육자 맞아. 그 스타일들이 있어 그 집안에서. 야, 너 그게 좋으면은 뭐 그쪽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혹시 그게 싫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남자 어때? 저 벌써 눈이 벌써 지금 우리 재수 씨도 아버지가 서른 어른이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엎어먹고 겨우겨우 다시 했나 봐. 이제 그거 보고 자라니까 시집은 공무원한테 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 동생이 막내가 경찰관인데 걔하고 결혼하니까 가장 큰 게 또 그건가 봐.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도 어쨌든 지금 것은 역시 공무원 주는 생활에 앉아서 아들 딸 잘 살고 있어 지금 이라고 하는데 어, 방금 얘기했던 거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실질적인 하루 1시간, 2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 상태에서 고민 상태, 고민의 늪지대, 회색지대에 빠져서 시간이 훌렁 가는 거가 고시의 최대 죄악이야. 그게 뭐 인생의 어떤 전환기 40대 중반 어쩔 때가 아닌 20대 때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그 죄악이야. 나중에 3, 40대 보면 그때 병신같이 이런 그런 생각 드는 거를 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일단 노트 피고 나중에 너 이따 끝나고 가서 사. 어? 선생님 그러고 있어. 매 순간순간 선생님 하라는 대로 좀 해.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 오케이? 일단 자리가 왔으니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예비 순환이냐?
이제 1순환이냐? 국제 정치학을 처음만 쓰지 앞으로는 IP, International Politics 쓸 거야. 1순환, Orientation. 인데 그 이게 워낙에 넓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하면서 혹시 다른 데서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가리키는 거에 적게는 30% 60%밖에 안 돼. 나머지는 자꾸 다음에 한다면 안 하고 넘어가서 1년이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선생님하고 틀리게 오늘 준 것 중에서 프린트 봐봐요.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왜 없어?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를 이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게끔 이 톤을 아낀다고 뭐 이렇게 하냐 번역. 아유 씨. 보이냐? 야 너 이따 내려가가지고 조금 진하게 복사해. 보이지도 않는다 얘기 좀 할래 너? 아이씨. 일단 여기 봐. 겨울 무슨 특강 예비 1, 2, 3. 근데 아마 요 3순환이 1차 시험 보고 끝날 거고 지금 우리 해야 될 게 1, 2 순환 등등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지가 한 이제 7, 8년, 10년쯤 돼가나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무조건 이 한 달 만에 모든 강의를 다 끝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저기에서 왜냐면 이 공부 양이 굉장히 늘어나. 그러니까 학습 양이 교과서 보는 양이 많아지는데 이게 시간 해놓으니까 신림동 전체가 다 날림 강이 되니까 누군가가 나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왜냐면 이건 가르쳐야 되는데 나온 거니까. 근데 시간 부족하다고 안 가르치고 그리고 끝낸다? 이거는 언어 도단이야. 그래서 난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대로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해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가지고 계속 순환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뭐 겨울 특강, 뭐 여름 특강 뭐 등등인데 요때 코로나 완전히 다 끝나지도 않은 그 시기여가지고 뭐 하는데 뭐 올 사람이 없고 또 특강조로 해봤자 무의미해. 선생님 전체 스타일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진도를 나갔어요. 진도를 나가서 여기 예비까지가 뭐 들어가냐면 국제정책의 큰 영역이 리얼리즘. 국제정책 지금 아무것도 안 배웠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씩 조금씩 들어.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한 60, 7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 미스도 여기서부터 들어가지고 끝났는데 요 앞부분 또는 너 같은 경우는 뒷부분 같은 경우 종합반 학생들은 신청하면 앞에 걸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굉장히 많어. 열심히 들어야지. 너 동영상 들으라면 들었냐? 안 줘라? 아직은 살아있구만. 애들 동영상 본다면 아마 또 이상한 애들은 존다. 그거 수업 시간에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죄악이야. 죄악이야. 물론, 이런 건 있지. 그 학력고사 수능 뭐 수석에 제주도에서 누가 수석했다 학원도 못 들었는데 동영상 있지 않느냐. 동영상 보면서 자기가 그 강의실에 있는 것좀 빠져 들어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아니고 저건 수업이고 나는 나고 이게 분리된 시각으로 보면 좋을 수밖에 없지. 뭐가 재밌어 그거. 그러면 안 돼 절대. 이 고시 세계에서. 오케이? 들을 거 들어 이 새끼야. 너 들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너 자꾸 얘기하지만 월화수 그거 이제 슬슬슬슬 너 장애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따 얘기했지만 국제법 말이야. 그 관할권이 여기에 적용까지만 하고 중단하고 일순으로 가지. 그 금토는 우리 이걸 해야 돼 또. 나 어? 그래서 내가 좀 더 뒤까지 가려 했는데 이 미스터리 이 쌍놈의 배신자를 끌고 갈 생각을 하면서까지 했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또 다른 생각을 해야지. 로 하는데, 아, 난 좀 부족해. 근데 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동안 7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꿋꿋이 온 건 잘했는데 막바지 와서 그렇게 애가 그냥 발로 쳐버리네. 기회주의 속성은 그렇게 보이니? 자, 어쨌든, 리얼리즘이고, 그리고 오늘, 이거는 여러분 종합반 학생 동강 신청을 해줄 텐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서부터는 뭐 하느냐면, 뭐야,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의 첫 시간이에요. 오케이? 한데 이거 하면서 일단은 자네들을 얘 때도 그랬어. 요 필요한 것들은 가끔 가다가 봐가면서 왔다가 다시 오면서 현실주의 자유주의를 이게 비교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거 하면서 근데 현실주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방식, 철학, 견해, 뷰,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해. 자, 그렇고 그래서 요 일순환 때는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현실주의가 양이 많아서 그렇지 자유주의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딴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등등이 관련돼 있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이것 때도 그렇고 언제 때도 그렇고 종합반 학생들만큼은 그게 가능한데 아닌 학생들은 안 되는데 이 국제정책에서 어려운 게 그리고 또 사실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때도 할까 했는데 거의 애들이 뭔지 몰라서 특히 너 같은 경우는 국제정책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 자체 뭘 공부하다가 그렇게 지도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라 이름이 많이 나와서? 굿. 희한하게 국제자가 들어간 걸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를 들고 오지 만다. 지도 안 찾아본다는 건 이건 뭐 쓰냐? 언어 도다냐? 오케이? 그 누구야? 연대에서도 김명석 교수만 수업 시간에 지도 들고 꼭 들고 와라. 라고 한다고 해서 김명석 교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 지금 보면 국제 정책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 관계를 다뤄. 그럼 국가 이름인데 자 최근에 신문 잡지 있는지 아닌지 아프리카 어디에서 쿠데타가 나서 현재 대통령이 군부에 감금돼 있어. 그래서 옆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는 데서 군사 기업하려니까 말리 부르기니파소가 안 된다 그래서 또 하나 맨날 일어나는 제3세계 일이 또 한 번 나는데 어느 나라? 얘 또 신문 보는 습관 없네. 큰일 났네. 어느 나라? 저렇게 나와야 돼. 저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는 그거를 답안지에 쓸 수 있냐 없냐. 모르면 못 쓰고 알면 쓰는데 점수는 받고 점수 못 받고 합격하고 떨어지고. 근데 니제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아는데 돈 시간 얼마나 들어? 돈 시간 정보가 돈 시간 정보 노력 고통이 얼마나 희망 많이 드냐고. 어? 30분이래. 약간 이공대 기질 나온다. 수량화 하려고. 그럼 너한테는 30분도 없어? 그렇지. 이렇게 내가 찌른다고.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고 행동 바꿔야 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 국제법, 학제 통합 논술이 원하는 인간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 이 외교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보면 유럽 외교사, 동북아 외교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엉터리 선생들이 서양 외교사, 동양 외교사를 하는데 동양 외교사는 말은 특히 어울리지도 않는 게 왜냐면 동양하게 되면 인도는 동양이고 여긴 동양 아니야? 우리 이거 안 배워. 한중일만 배워. 동북아 외교사고 서양 그러면 여기냐 아프리카 여기 식민지 다 여기 서양이지 안 배워 남미 아프리카 하면 유럽만 배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 유럽 외교사, 동북아 외교사로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동영상 할 게 많어. 근데 이거는 일단 신청해 놓고 일단 아침 몇 시서부터 1시간 동안만 본다. 라는 식으로 계속 균제해야지. 몰아서 다 본다. 그거 되지가 않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자네들이 아침에 몇 시부터 일어나는 시간은 일관되면서 요 시간대 요 시간 꼭 요거에 투자한다. 라는 거 플랜을 잘 짜서 루틴 내기 계속 굴려야 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웃으면서 그 다음 거 해야지, 그 다음 거 해야지, 그 다음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은 성격은 되는 것 같은데 모르지 또 어두운 면이 또 있을려나 없을려나. 그거는 자네 뭘 보면 나온다? 답안지 보면 나와. 이 답안지 얼마나 잘 썼는지 알아? 경쟁 답안지 써봤니? 어? 경쟁 답안지하고 좀 틀려. 경쟁 답안지 뭐 거부감 없지? 여기서 거부감 많이 느낄 거야. 국지정책. 야, 너 아는 대로 지도 편달 좀 해줘라, 언니. 어? 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준비물. 아, 지금 교재였는데, 애를 썼다 그러는데, 잠깐만, 교재 봐봐. 지금, 뭐가 나, 안 나는데. 어? 뭐라고? 나? 나? 뭐, 담배 냄새가 책에 어떻게 배겨? 아우, 저거 또 지나친 깔끔쟁이 아니야? 어? 우리 재수 씨가 또 지나친 깔끔쟁이여가지고, 아, 좀 편하게 좀 살자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야? 준비물이 핵심과 맥락이다, IP다 한데, 선생님이 책을 일단은 자네는 오늘 가서 쉬는 시간대마다 처음부터 막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읽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읽을 때 부분과 그냥 대충 널널히 읽어볼 때가 있는데, 일단 처음 하는 때는 그 1판서부터 머릿말이 있어. 오케이? 머릿말서부터 대충 읽는데 뒤에 누구한테 고맙고 누구한테 고맙고 그건 빼고, 그러니까 선생님 상담 머릿말 쓸 때 어떤 하고 싶은 그런 알아야 될 얘기들 먼저 쭉 그렇게 해나가기 되게 많아. 그럼 굉장히 심도 있게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책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옛날에 몇 달을 고민했어. 책은 써가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뭐요, 뭐 현대 국제정책 뭐 이름 많잖아. 근데 특색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점, 코아, 코아. 1차원이 점이면 2차원은 뭐야? 선, 3차원. 면, 4차원. 공간, 5차원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게 막 표현해. 어? 맥락은 뭐야? 그러면 1차원이야? 여기 1차원이야? 2차, 3차, 4차, 5차.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자네가 벌써 생각하는 게 나름 올바른 길에 들어서 그런지 피셋을 90에 가깝게 맞았다 하는 것은, 일단은 어렸을 때 좀 책 좀 많이 읽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닌데도 그래요? 아니, 건축학 관련 것과 건축물 이어가지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건가?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읽으면서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맥락을 잘 살려가지고 잘 찍어서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는 난 그걸 믿지는 않아. 그냥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네 못 느끼겠지만 자꾸 자네한테 숙제. 선생님 얘기할 땐 몰랐는데 선생님 질문 듣고 나니까 가만히 한 3, 4일 생각해 보니까 나름 이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 꼭 그러니까 나중에 리플라이를 꼭 좀 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회 오빠 뭐 글을 쓰다가 갑자기 뭐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딴 얘기해. 뭐다 딴 얘기해.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답안지 강평하면서 자기가 1년 넘게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또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해. 그래서 미안한데, 근데 그 얘기 듣고 또 채점하다 보니까, 이 새끼 끝까지 가요, 욕을 못 넘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이해도 된다만 내가 점수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후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근거 있으면 아주 잘했으면 근거에 따라 잘했다죠, 근거 있으면 안 좋으면 안 좋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보인다. 근데 넌 내내 그랬다.
이거는 좀 처음에는 글 속에서 지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네가 사고방식, 살아나온 과정, 뭔가 어떤 이 살아있을 때의 느낌, 관념이 뭐가 좀 문제가 있어. 있지 않고 그렇게 1년 내내 지적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 생각 좀 해봐. 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더니 얘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걔가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한인사회에서 거두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학교 가서 누구하고 뭐 싸우거나 뭐 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이내로 엄마 아빠 통해 가지고 확 어떤 어, 공격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너 누구랑 그랬다며. 그거 갑자기 놀랍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 교회 등등 통해서 이게 확 퍼지고 숨지 들어오니까 그런 게 싫어서 뭔가가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어쩔 때는 자꾸 모른 척하고 말을 않고 회피해버리고 도망가고 라고 하는 거가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습성이 남아서 글 같은 거 쓸 때도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고맙더라고. 밝혀낸 거야. 그러면 네가 앞으로 글을 잘 쓰려면 계속 지도 편달받고 열심히 하자. 뭐 안 된다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얼마나 힘들어. 중고등학교, 대학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려면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하고 만나면 어떤 맥락을 계속 유지하는 밥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그때 가자면 밥 먹으러 가야지. 또 아무 소리 안 한다. 밥 먹으러 지가 가자고 안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난 걔가 굉장히 그렇게 고마운데 너한테도 방금 질문했던 거 보면 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서 너 자신을 좀 알아야 돼 스스로. 안 걸 또 나한테 일러주면 오 그래. 그러면 또 다시 접근하게 되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맥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견제하면서 박아서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논리 일관성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필셋이 다 그 박스짐에 다 맥락이 치밀하게 돼 있거든.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거든. 그래서 책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냐? 아직 그거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맥락을 잘 읽어내고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건축학과에서 건축적 정합성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어떤 심리적 경향 뭐가 좀 일관되게 뭔가 하려는 태세면 뭐 가능하겠지만 조금 책도 많이 안 읽었다 그러면 아니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찾아갔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꾸 알려줘. 아까 내가 방금 그 교회 오빠 어떤 얘기했던 것처럼 자 코어 앤 콘텍스트라고 집어넣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가 중요한가 포인트들은 있지요.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나도 얘기를 하겠고 또 할 때마다 지금 벌써 선생님도 벌써 봐봐. 자꾸 얘기하면서 뭐가 약간 간접적으로 중요한 건 색깔 바꾸고 더 중요한 건 색깔을 또 바꿔. 근데 프린트 보면 밑줄 그어놓고 땡땡 쳐놓고 또 굵은 글씨 해놓고 굵은 글씨 밑줄 또 꼭 세놓고 별별 얘기가 그 높낮이에 대해서 인식을 꼭 하고 있어야 될 거.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없던 건 당연히 술술 나오는 이해가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넓고 깊어 국제정치란 게. 그런데 문제는 컨텍스트는 뭐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에? 동그랗게냐 네모나게냐 구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어떤 미인 사진, 미인들의 눈, 코, 귀, 입만 하나 가지고 모아놨는데 하나하나 보면 눈도 잘생기고 코도 이쁘지만 모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해봐. 흉측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미인도 나올 수 있는데 구성이 바로 맥락인지라. 오케이? 자, 이 책인데 이 책은 처음에 선생님이 왜 만들었냐면 선생님 옛날에 봤을 때도 국제정책은 뭐 흔히들 많이 본다는 수험서에서 나오는 거가 한 3,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은 딴 데서 나와. 어, 그래서 다른 책, 다른 논문처럼 거기 있는데 근데 그게 매번 사전에 안 쓰고 사회만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모아놓고 다 해야겠다. 해서 당시 보던 책 논문들을 다 총합을 했어. 그래가지고 책이 2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다 이거 처음에 내 손으로 써서 손으로 쓰고 그 출판사에 넘기고 했는데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이 책에서 앞으로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딱 2달, 석 달 지나니까 깨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새로운 정상회담,
터지니까 아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터득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자꾸 뭐냐 이게 불가능하구나야. 왜냐면 경제학 책은 원치에선 잘 안 바뀌어. 한 3, 4년 돼서 노벨 경제학상 누가 받으면 또 그 관련된 지식이 좀 첨가될까? 학계 동향에서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바뀌어. 국제법 책도 잘 안 바뀌어. 물론 정의석 김전 선생님이 자꾸 1년 만에 내는데 다 알려진 얘기를 자꾸 바꿔서 이제 크게 안 바뀌어. 근데 국제정책은 자고 나면 바뀌고 정권 바뀌면 바뀌고 맨날 바뀌어. 그거를 계속 내가 신규 아닌 다음에 그렇게 나가도 불가능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라고 팔로우를 해나가는 입장이지만 지금 당대 2024년 8월 여기 하려면 방금 나왔던 프린트물로 대체 보충해가면서 나눌 수밖에 없어. 오케이? 똑같이 경제학 그쪽 할 수는 없다고. 대신 문제 뭐냐면 이게 선생님이 국제법 책을 2판 내는 통에 한 4, 5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놨지 전체 다시 책으로 낼 정도의 그 시간 여유가 없어. 요새는 밤새 지금 그걸 하고 왔는데 그래서 부족분 부족한 거는 지금 학원에서 나는 프린트로 나눠주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따 얘기할 건데 기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일단 요 책에 저 뒤에 연도수 있을 거야. 한 7, 8년 되는데 그 때까지 나온 책은 안 봐도 돼. 선생님이 여기저기에서 다 녹아서 다 집어넣어놨어. 봐야 될 책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온 책들은 봐야 돼. 그게 아이고 여기 내가 갖고 와 나도 힘드는데 너 근데 체구가 조금 해가지고 너 책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냐 어떡하냐? 근데 뭐 캐비넷 없어 밑에? 캐비넷 어, 요 책은 내일 당장 있어야 돼. 얘도 있어. 사회평론 아카데미 국제정치 이론 국제정치 이론 박건영 신호키 이게 뭐냐면 이게 또 나온 지 벌써 2021년인데 학교 교수님, 박건희 교수님 내가 다 아주 잘 알고 박건 선생님은 특히 친하고 라고 하는데 난 박건 선생님한테 이론이라는 게 뭔가에 서 정말 확 그 신내림 정도를 받았는데 이분들도 보기에 이분들이 쓴 다른 책도 많은데 다른 책들은 다 반영돼 있고 지금도 저기 한림의 누구는 나온 지 20년 된 책인데 그걸 아직 그거만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 책만 하는데 요새 문제는 그 책 외부에서 나오는데도 애들이 학원 선생이 기출문제 주지도 않으니까 또 애들이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얘기하는 이신림동의 거대한 사기책이란 거야. 되게 많어. 기출문제 나눠서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그 목적을 하려다 보니까 책이 부족하고 그것도 다른 책 나오지도 않은 거 되게 많이 봤지. 그러니까 되게 강의가 그냥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국제영역 박사니까 이렇게 배우면 되겠지 했는데 시험 문제 보면 못 써. 그게 사기 당한 거다 이 말이야. 맞잖아. 돈 내고 확인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거를 다 쓸 수 있는 능력 자료 등등 해줘야 학원인데 선생 자체가 기출문제 신경을 안 써. 그냥 알아서 참고해라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 근본적인 거 지들도 못 풀어서 그래. 지들도 못 풀어서 그래. 해외에서 박사 받아서 지들도 못 풀어. 그 풀려고 하면 너무 시간 걸리고 고민스러운데 짜증나니까 그냥 나눠주고 자기가 배웠던 것만 요기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니들이 모른다고. 조금 현명한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이 진짜 현명해지는 게 뭔가 국제법 국제정치 모든 과목 다 소위 자네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 일대의 최대 장벽이 기출문제야. 그거를 뚫게 나가게끔 기출문제를 점검해 가면서 해주면 좋은 거고 그건 너희들한테 맡기고 지 혼자만 나간 건 그게 말한 거대한 신림동 사기체제라는 거야. 똑똑하게 정신 차리라고. 오케이? 어떤 다른 허브수가 들어. 기출문제 요거는 왜 안 다루세요? 라고 보여주거나 그런데 내 이제까지 내도 옛날에 보니까 아이 그거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되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니들 다 사기당한다고 생각해. 아우 답답더라. 답답더라. 그 몰라 애들. 자, 이 책은 최근 한 10년 동안 국제정치 이론이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이 양반들이 아는 시내 서점가 등에서 반영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오우 하면서 내가 느끼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선생님 여기 한 거가 여기 한양대 은용수 교수라고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연대처가 대학원 다니는 애가 굉장히 이 자기가 그분의 어느 업적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침이 마르도록 들었다. 뭐 해외에서 학술 저작상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 나중에 이따 찾아보라고 꼭 찾아봐. 어? 유튜브. 은영수 교수인데 영어도 아주 잘하더구만. 이론에 관한 이론의 대가인 것 같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탈식민주의에 보고 있는데 바로 은영수 교수 여기 두 개 메타이론이란 건 뭔가 하고 그다음에 비판이론, 탈식민주의론을 쓰는데 지금 이 양반 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해서 찾아달라 너무 한 것도 책이 좀 부족해서 또 찾아봐서 보니까 좀 이 박건영 교수한테서 배웠던 건 이론의 방법론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론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다시 시각을 눈을 뜨고 있는 중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니리 모르는 거 내가 한번 하기는 너 때문에 못하겠구나. 원래 좀 애들 좀 있으면 처음에는 그걸 하는데 내가 옛날 5급 거나 지금 7급 국지정책 객관신문지 갖고 와서 불시 시험 봐요. 소위 레벨 테스트지. 어느 정도 하는가. 시상식만. 근데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에 로버트 콕스에 관한 지문이 독립문제 나온 것도 최초거니와 1번 지문이 실증주의냐 탈실증주의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7급 시험 문제가 이게 여기를 건드려? 라고 하는 것은 5급에도 나온다는 얘기야. 왜? 5급, 7급 출제문이 똑같아.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게 이런 체계는 없어. 여기 세계정치론 BBM이라는 사람 정말 실정주의고 합리주의고 인과적 구성관계 등만 하는 이 철학이 틀린 책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다른 거를 지금 내가 여기다 다 묶으려다 보니까 어쨌든 이 책이 이거는 꼭 좀 있었으면 얄팍하니까 얘가 그때 옛날에 먼저 사갖고 와서 얘기한 거 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반가웠는데 요즘 현재까지 학문적 경향이고 이들이 얘기하면 다른 선생님도 영향을 받아 기준 삼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 요거는 꼭 다 내일서부터 갖고 이건 서점 가면 쉬워.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이거. 코스바 로체스터에 있다가 스탠포드로 갔구나. 브루스 무엔노 데 메스키타 BDM. 이게 나는 BBM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름이고 성이니까 BDM이라고도 그런데 그것도 왜 또 대문자 D자 쓰는지 그건 다도 모르겠어. 자꾸 BDM 끼네. 나는 가끔가다 BDM이라고도 하고 BBM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완전히 합리주의, 실증주의의 대가고 미국 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걸 왜 보냐? 학지통합 논술이 여기서 다 나와. 학지통합 논술이 여기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니들 학지통합 논술에서 경제학 문제가 어려운데 거스마 이게 스펠링 맞나? 들어봤어? 경제학 공부에서 핀스트라 책? 바로 그렇다면 니들은 벌써 사기를 당하는 거야. 왜 사기냐? 핀스트라 책에서 주로 얼마 전까지 한 5, 6년 전에 핀스트라 책 되게 많이 나왔어. 옛날 고대에서 3차에서 떨어진 애가 있는데 1차 처음 붙고 2차 바로 붙고 2차 어떻게 바로 붙냐? 근데 핀스트라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거가 거기 나와서 써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3차는 너무 빨리 붙으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1차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도 참 특이하다. 고대적 추진력과 좌절이 거기서 나와. 근데 내 수업 때 1차 또 떨어지니까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때 그만두고 나가기 전에 내가 설득했지. 너 같은 놈은 나한테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 혼자 책은 열심히 잘 읽어내는 성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 혼자만 간 거야. 고시 자체, 룰 자체를 모르는 거야. 혼자 공부하면서 그리 돼 보니까 좌절되니까 또 한 가지 좌절을 이겨내는 방법을 몰라. 선생님, 선배나 내 동기나 3차 떨어진 애들 그 다음에 되게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생활 공간에 도와주고 자기가 거길 믿고 또 다시 일으키는데 그 다음 되게 되는데 3차 떨어진 애가 1차를 또 떨어졌다가 3차 떨어진 이후에 그걸 옆에 생활 공간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그래. 지 혼자 못 일어나. 너무 좌절해서. 그러다가 겨우 정신 차렸는데 1차 또 떨어지니까 3차 떨어진 건 충분히 붙을 자인데 그 다음에 1차 또 떨어지니까 애가 완전히 나가리 돼버려. 거기에서 주는 거가 바로 자네한테 얘기하고 싶은가. 내년에도 1차 90 가까이 붙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남은 그렇게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었다는 건 자신감 가는 건 좋은데 사실 빨리 없앨수록 좋아.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 너 내가 질문한 거 다시 적어. 어? 그래 너한테만 질문. 고민 숙제. 두 번째. 자신감과 자만감의 차이점 뭐야? 그런 게 고시 심리 마인드라는데 그런 거를 네 혼자 해결이 못해. 옆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공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와야 되지 못한다고. 일단 너한테 제일 너한테 궁금했던 게 그거야. 네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철학에서 자신감과 자만감의 차이점 뭐냐? 쉽사리 얘기하기 힘들 건데 근데 고시 기출문제가 그런 식으로 물어봐. 대립하는 가치 중에서 제3의 길을 네 생각대로 솔루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소설해 갈 거냐 하는 거니까 맨날 고민을 해야 돼. 여기 경제하고 틀려. 건축하고 틀려 여기. 자, 앞에 뭔데? 핀스트라 책인데 두 권짜리가 있고 한 권짜리가 있어. 한 권짜리 책 사. 어? 이거는 지금 학제 통합 논술 나중에 스테이 같은 거 할 때 그 필요한 거 알고는 계셔야 돼, 이 사람들아.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니들 면달 플레밍 모델 배웠어? ISLM? 어? ISLM, BP, 그 먼데 플레밍 모델이야. 그거 가지고 벤자민 코엔의 Unholy Trinity를 설명을 한 건 옛날 우리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4년 전이니까 노견이. 근데 그때 마지막 강의할 때도 이거 할 줄 알지 하는데 노견만 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더니 그게 나오더만. 다른 애들은 몰라. 근데 그 먼델 플레밍 모델로 언홀리 트리니티가 난 핀스지 뭐 깜짝 놀랐네. 맨 한 챕터가 그거더만 또. 무슨 말이냐? 조금 니들한테 힘들겠지만 그 학계 통합 논술도 내는 선생들이라서 그런지 거기 영역에 낼 거를 국제 정책 영역에도 막 갖고 와. 지금 그 국제 정책 문제 나중에 보면 경제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써야 돼. 근데 다른 해외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은 경제학을 몰라. 그러니까 니들한테 못 가르쳐 준다고. 근데 니네들은 거기에 돈 내놓고 열심히 듣고 근데 시험장 가니까 뭐 이런 게 나와? 라고 하는 거니까 떨어진다고. 진짜 봐봐.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줘봤자 애들이 좌절만 할 텐데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랬어. 뭐터로 좌절시키느냐? 그냥 모르는 책하고 없는 책하고 열심히 즐겁게만 해주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철학도 갖고 있는데 좋은 선생님이죠. 이제 이현동은 계속 그렇게 당할 건데 이제 봐봐 내가 또 내가 처절하게 복수할 거라는데. 자, 요 책은 그런 책이야. 그런데 이 책이 읽기가 어려워. 번역은 되게 깔끔하게 잘 했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번역에서 내가 원문이 있어요. 원문인데 원문 보니까 어떤 건 약간 아쉬운데 어떤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중에 제일 이 합리주의적 실증주의적 행태가 선출인단 이론이라고 있어. The Selectory Theory. 오케이? 이 Selectory Theory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책밖에 없는데 이 선출인단 이론을 알고 있어야 민주평화론과 비교도 하고 ODA가 학제통합논술 시험제 나는데 ODA가 뭐의 약자죠? 공적개발 먼저? 항상 영어로 하면 풀네임을 알아둬야 돼. 오케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근데 대개 이제까지 나온 책들 보면 그냥 Donor State, 공여국가, Recipient State, 수요국가라고 하면 되는데 공여국가가 민주국일 때와 그 다음에 독재국일 때 받는 나라도 민주국과 독재국일 때 어떻게 공여가 틀리냐가 학제통합논술하는데 선생님도 충격. 몰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책 찾아봐도 없어. 이게 뭐야 했더니 여기 있는 거가 나오더만. 이 책, 그거 6, 7년 전에 나왔을 때 거기 서문 봐도 그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이 막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우상, 김장, 황태희. 요새는 김우상 교수는 안 들어가고, 김장 교수는 원래 안 들어가. 미안합니다. 김우상 열친한데. 황태희 선생이 잘 들어가. 아주 젊은 40대인지 중반에 도마. 야, 황태희 선생 엊그저께 동아일보 칼럼 나왔더라.
그 저기 확장 억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기는 뭐 청중병 옛날에 얘기했지. 신문 칼럼에 써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고 이 사람이 칼럼도 쓰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뻐가지고 내가 신문 잘라놨지. 아씨. 근데 문제는 그 청중비용 이론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떠한 서적에서 하나도 언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와. 그리고 애들 폭탄. 그러면서 나도 청중비용이란 걸 내가 갖고 있는 외국 책이 있어. 찾아보니까 제임스 피어런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던만 나오지. 그래서 저기 이 대학 도서관은 없기도 하고 국회 도서관은 너무 멀고 가까운 게 사직 도서관 가면 사회과학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 제임스 피어런의 청중비용 치니까 AP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라는 그 학술지 그 어려운 거에 한 10년, 70 몇 년도치 논문인데 거기 논문 한 편, 두 편 갖고 와서 쭉 읽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근데 이런 걸 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게 나왔던 거지. 석박사 과정들은 좀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하고 학부 수준에서 나오는 거를 거기다 바로 내버리니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된 건데 그게 학부 레벨까지는 전파가 안 됐어. 책도 없고 논문도 없고. 근데 그게 내. 고시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든 과목에서 배우지 않은 거 나올 때 어떡할 거야? 그때의 충격. 야, 우리가 필수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죠, 다. 근데 좋으니까 친구들 되니만 여기서는 배우지 않은 거 나왔을 때 손도 못 대.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알아?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은 평상시에 넓고 깊게 처절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논리 구성 능력으로 쓰여 나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나보다도 나은 사람이 없는 상태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붙는 거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 차가 그래서 어려워. 오케이? 잠깐만 여기 너 이따 얘 이따 카톡 좀 가입시키고 야 요거 좀 찾아. 2023년 7월 26일 동아일보 황태 교수란 분의 얼굴이 곱상한 40대로 보이죠.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 요거 있다 카톡에다가 한번 올려놔. 아이씨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지가 칼럼에다가 답을 써놓고 근데 그거 보고서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읽었다면 그 사전에 읽는 게 이런 게 있어. 니들 수험서에 안 나오는데 시험지에 나왔는데 시험 보는 애들은 또 그랬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낸 적이 있어. 그때 이대 정외과 졸업한 여학생 둘과 연대 경영과 나온 학생이 있는데 의외로 연대 경영과 학생이 더 잘 썼고 얘네는 거의 백지야. 야 정외과 나왔는데 왜 이게 못 쓰냐 했더니 얘들 하는 말이 참 지금도 기억나.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대 북핵 문제에서. 그래 그럼 경영학과는 왜 배웠어요? 세계 경영 수업이 4학년 수업이 있대. 세계 경영 말해서 국제정치 배우는 거야. 경영이 어떻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보면 3프로 TV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볼 건가 하면서 전문가 모시는데 맨날 국제법, 국제정치, 사회학 전문가들 를 데려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슨 것도 투자할까 그거를 투철하다 보니까 세계 경영이 뭐라고? 국제정책 수업이 너구만. 세계 경영 수업이. 왜 거기서 배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외과, 경영학과 보면 정외과 훨씬 잘 것 같은데 막상 뒤집어보면 경영학과가 더 잘하고 사실 그때서부터 시작된 건데 요새 학교 통합 논술 때문에 더 그런지 필세 때문에 그런지 경영학과 애들이 옛날 10년 전 이후고 필세 하기 전만 하더라도 경영학과 애들이 시험 보내는 거의 없었어. 다 행시나 공인회계사 가는데 여기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냐면 필세도 그렇고 학교 통합 논술이 이것저것 잡다한 게 많이 배우니까 경영학과 애들이 상당히 유리해. 거의 요새 연대 경영 한 3분의 1 연대생들 붙는 애에서 한 3분의 1, 반 정도가 다 경영학과 애들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가 했더니 이 노기현이라고 지금 칭따오가 있는 연대 경영학과 나온 놈이 있는데 경영학이 워낙 잡다하게 배우니까 여기 잡다하게 많이 하고 있어야 돼. 잡다하게 많이 아는 걸 좋아해? 오케이 굿.
굿.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내일 당장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박건영 교수의 국제관계사 이거는 필독서인데 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필요한 뭐 외교사가 아니라 가장 최근 거 1차전 이후 거만 있는데 되게 글이 니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어차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강의하고 싶으면 알고는 계셔. 뭐 헌책방에 뭐였어도 아니야 이건 새 책 사. 새 책 사. 이거 옛날에 이거 갖고 퀴즈 보면서 했거든. 근데 퀴즈 30분 보고 니들 30분 찍고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 선생님도 거진 다 읽었는데 보면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외교사 또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기엔 좀 힘들어. 근데 어차피 이 수준까지 가긴 가야 돼.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 보니까 선생님 책에도 안 나오는 20, 30년대 한국 독립운동 투쟁사가 나오는데 양축해서 20, 30년대 서북 청년회 등등등 20, 30년대 김자진 장군 뭐 등등등 그건 우리가 이천동 외교에서는 안 배우는데 이 사람도 여기 그랬어. 제3세기 시 가서 다시 볼 필요도 있다. 여기 비슷하게 조금 나온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완전히 이 외교사도 패러다임 바뀌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정책 끝나고 그다음 외교사를 해야 되는데 외교사에서 이거를 지금도 외교사도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나도. 계속 이렇게 책이 터져 나와. 그러니까 니는 지금 그 사는 대로 없겠지만 외교사 선생님 이 외교사가 이거야.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일단은 게시판 게 있는데 동북아 외교사라고 따로 또 있어. 근데 이것도 헌책방에서 있으면 구해서 보는데 눈으로 봐. 지금 요 외교사도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는 있고 어차피 읽어야 될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수업 시간에 쓰겠다니까 사갖고 와라는 안 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복사할 땐 복사할 때와 또는 바로바로 그래서 카톡 들어오는 이유가 사진 찍어서 거기서 내용 표출해서 선생님이 점검하고 넘어갈 건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많아서 안 했는데 매일매일 떨어진 논문들이 있어. 오케이? 주요 학술 연구소, 외교안보 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등등등. 또 중요한 것들은 골라봐야 하는데 거기에만 있는 것도 가끔 시험지 터져. 바로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 불안정의 역설. 국방연구원의 최한별 박사란 논문에만 나오는 거야. 나도 안 가르쳤어. 난 그때 나눠주고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줬어요. 그래 꼭 좀 읽어봐 라고 했는데 다 읽었지. 그래서 그 교회 오빠가 충격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여줬어. 새끼야 너 이거 나눠줘. 예 읽었어. 아니요. 뚝뚝 여기 나오잖아. 야 이 새끼야 읽을 때 읽어야지. 그러니까 접근까지 했다는 것도 내가 찾아서 한 건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게 문제야. 안 하면 애들도 안 해. 애들 믿고 꼭 봐. 현장에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 예 그러지. 뒤돌아서도 안 해. 동영상 들어라 예 하지. 안 해. 그러다 시험지 나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욕을 못해. 선생님까지 재료까지 줬는데 내가 안 해. 근데 떨어지고 나면 뭔 상관이야. 그냥 자기만 자책할 뿐이지.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면 꼭 하고 할 때 나중에 언젠가 한다는 건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요때 몇에서 몇 시를 한정을 미리 지으면 사람이 하게 돼 있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later then은 시간의 흐름상 시간의 무게상 never다 하는 게 고시 마인드라는 걸 생각하라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시간 나면 하죠. 되는데 안 한다고. 워낙 공부할 것도 많고 맨날 하다 보니까 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 되면 later then 뭔가 자료가 손가락이 들어온 순간 손때라도 묻혀놓고 언제 읽어야지. 지금 수업 시간 하던가 안 하거나 하지. 항상 그렇게 해야지. later then은 이코로 뭐라고? 시간의 무게상 never 라고 하는 게 고시 흐름 속에서의 룰이야. 그렇게 돼가는 거는 꼭 네가 그렇게 된다면 느끼지 말고 처음 할 때부터 마인드를 내가 조언 주는 거가 내 손아귀에 자료가 들어온 순간
머릿말과 결론만이라도 먼저 읽어둔다. 그러면 나중에 본론이 궁금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보게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꼭 보게 만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해서 later then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right now. 항상 워낙 읽어야 될 게 많어. 생각할 게 많고. 근데 시간의 우리 흐름 속에서 넘기다 보니까 시험날 다가왔어. 읽어야 될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막 보게 되냐? 고개도 안 들어간다. 에이씨 잃어버린다. 이렇게 심리적 어떤 병신 상태가 돼버리면 또 곳이 떨어져요 이거. 진짜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프린트로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가로 노트 아까 얘기했던 오케이? 여기 봐봐. 칠판이 이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가로 노트를 쓸 때 얘는 너무 꼼꼼하게 쓰는데 조금 뭐든지 주제는 이렇게 꼭 써갖고 해. 오케이? 꼭 써갖고 하고 여의백을 좀 많이 남겨. 어? 그러면서 나중에 써놓을 것도 있고. 오케이? 뭐 색깔을 바꾸고 어떻게 알아서 하는데 뭐 얘는 뭐 잘하대. 근데 너 했으면 너 리코딩이라는 건 자기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지 남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많은 옛날에 필계 여왕이 있었는데 필계 여왕 소리는 들었어요 옛날에? 너는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학점은 왜 조금 그렇게 안 좋을까? A 플러스는 아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너한테 그 노트를 빌려간 오빠들만 A 플러스 만드는 그런 필계 여왕은 엄밀히 말하면 착취당한 거야. 안 보여줬어? 그러면 안 보여주면 네가 A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 뭐 제일 바람직해. 만약에 누구 중요한 사서 보여줬다. 그러면 엄청난 댓글 받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줬다 하면 네가 살아난다는 거고. 가로 노트. 노트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저기 너 지도 줘봐. 콜린스 지도. 알아? 어? 이 지도가 제일 얄팍하면서도 제일 잘 나왔어. 오케이? 이게 7,000원인가 8,000원 그거밖에 안 돼. 두꺼운 거 사지 마. 뭐 지명까지 있는 거. 선생님은 옛날 구판 들고 다니는데 콜린스. 꼭 콜린스 아니어도 좋은데 근데 하다 보면 콜린스 지도가 공부하다 답답하면 쓱 보다 보면 여행 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 아주 입술 표현이 잘 돼 있고 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 왜 영국이 이렇게 지도를 잘 만들까? 자꾸 그런 생각을 잘해야 돼. 그죠? 왜 영국이 지도를 잘 만들까? 그래. 세계 다 지배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선장들이 가서 어디 발견했지? 그러면 팻말 찍어. 오케이? 아무도 모르지? 근데 위도 경도는 알아. 그 팻말 찍어놓고 와서 왕립 학소련에다가 얘기를 해. 그럼 지도에 거기다 싹 집어넣고 가르치고 UK. 그럼 지당 되는 거야. 그게 국제부에서 배우는 나뉘어 선점이론이야. 무주지에 가서 실효적인 지배권 행사면 자기 땅이 된다 해서 정의석 교체로 나 선점이론 영국학자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다. 오케이? 지금 보면 국제법 시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해서 국가가 실효적 지배의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국제법학이야. 근데 우리 국제정에서 배우는 탈실정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역사적 계보를 따져. 방금처럼. 세계를 지배다 보니까. 가는 놈이 많고. 근데 영국 애들이 잘한 게 뭐 가서 발견했으면 스페인은 발견만 했지 그 다음에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딴 놈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모르고 뺏기고. 근데 영국은 그걸 해놓고 가면 보니까 이것이 내가 발견해도 국제적으로 어떻게 용인받을까 승인받을까를 생각을 한 게 영국의 법제도. 왕립 지리원 학술원 산하에 있어요. 하여튼 얘기를 해. 그 지도만 거기다 집어넣고 육해골 전 세계 찍어보내. 그 다른 어떤 나라 사람이 왔을 때 이 씨발 영국 거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 그게 그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탈신주의 접근 방법. 더 이해를 돕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고가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많이 물어볼 거 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선생님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게 뭐가 트인 사람이 돼야 국지장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경제선생 안 해. 경제선생 열심히 그래프 잘 그리고 이치만 얘기해주면 되지. 여기 안 그렇단 말이야. 학문적 성향이. 오케이? 콜린스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블릿. 태블릿. 오케이? 태블릿. 여기 태블릿 안 되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 그러냐? 모바일 핫스팟? 그거 틀면서 해야 돼.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또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저기 프린트 준 거 기출문제 봐봐.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에 책이 어디 있어? 너 거기다 뒀구나. 너는 돼 있으니까 됐고. 자, 미스. 그래도 이게 나눠진 거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라도 사서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뭐 헌책방이나 아니면 뭐 예스24 헌책방이나 노량진에 스님 가는데 거기도 이게 이걸로 쓰는데 거기는 이 나중에 이 제본 뜬 거가 있는데 거기 있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오늘 오면서 아차 파일 안 갖고 왔네 라는데 있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이 책을 기준으로 나가는데 오늘 프린트는 여기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건데 뭐 책에다 붙일 생각은 하지 말고 나중에 그건 해줄게. 쟤네 둘 다. 새 책 나오들랑 선물로 줄게. 일단은 당연히 그건 해줘야지. 제가 빨리빨리 내서 했는데 못했으니까. 라고 되는데 일단은 팍팍 공부하시는데 쟤네 해야 될 거. 얘도 해야 돼. 선생님처럼 인덱스 붙여. 견출지를 붙이고 한번 딴 걸 붙이고 니들이 알아서 편하세요. 왜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볼 거야. 그리고 너 좀 체구가 작지만 분출하지 마. 얘 분출했다가 후회하는 애야 지금.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나가다가 관련된 거 몇 페이지 어디 봐라 왔다 갔다 해. 그 선생님은 분출을 웬만하면 잘 안 해. 그러니까 가방이 크고 맨날 찢어가지고 맨날 수리하고 붙어 있는데 일단 그 책 봐봐. 그 책 봐봐. 그 책에 그 책 그래. 그거에 맨 뒤에 보면 어디야 1384페이지 있어. 1384. 자, 거기 기출문제라고도 바로 야, 잠깐만 봐. 얘 어떤 애 수업 들은 애가 팔아먹었구만. 거기다 그 내가 강대국 재홍이 등대니까 어떤 수업 들은 애가 고시 못하겠다고 팔아먹었구만. 어? 네가? 벌써 거기 들었었어? 맨 앞에서 하는 거? 또 점수 따는 또 그런 멘트를 하네 또. 자, 일단은 1384페이지 봐봐. 1384. 여기 이후 거기가 기출문제인데 거기 그건 네가 봤으면 됐어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답게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 강대국 얘기 들었으면 그 당시 신림동 대다수가 어떤 선생도 그러도 G7을 쓴 거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G가 그레이스의 약자다. 미친놈이야. G7이 그레이시 아니여. 그룹이야 그룹. 오케이? 만약 G7을 쓰면 거기 세력균형 등등 했는데 이태리, 캐나다가 집어넣은 세력균형끼리 언제 나도 몰라. 이게 하나만 알고 문제 뒤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거를 모르는 게 그게 선생님이 빽빽 터드는 거니. 그리고 강대국이라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definition.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대해서 전통주의 접근 방법과 행태주의 접근 방법. 물론 나중엔 또 이제 탈실증주의를 어떻게 할 건가 또 모색을 또 해봐야 돼. 어쨌든 뭐라고 항상 이 공부는 처음에 definition와 concept. 국제법 할 때는 legal definition 말을 쓰지만 국제정의 할 때는 그냥 concept. 왜냐면 학자리 만들 때 그거를 먼저 박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파생시킨다고. 그걸 꼭 먼저 써야 돼. 오케이? 그게 ABC가 제대로 됐느냐? 라고 하는 처음부터 습득인데 이상하게 딴 데서 배운 애를 여기서 답안했을 때 그런 게 다 빠져. 동맹이란 모든 말 안 써.
국제 제도는 뭐냐면 안 써. 근데 제도는 뭐라 해버려. 이게 뭐냐면 논문 요약한 거. 얘가 이제 겪을 건데 논문 요약한 거를 논문 요약도 핵심 맞추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냥 여기 다섯 줄을 두 줄, 세 줄을 띄워놓고 막 그것만 해놓은 건데 그거 그냥 읽어주고 하더니 학자들의 논문만 많이 읽으면 좋은 답안지 쓸까? 아니 기초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답안지 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학생 수련서 어떻게 기초가 탄탄하게 되면서 관료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 즉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제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는 대로 해. 일단은 거기 쭉 나가다 보면 1400페이지가 있어요. 1400페이지인데 그래서 너 아유 답답하다. 너가 책이 있으면 더 나은데 일단은 여기 뒤에 없으니까 치고 야 너 이거 일단 이거 뜯어. 이거 순서가 이게 엉터리일까 봐. 어? 뜯어서 나하고 페이지가 맞아야 돼. 어. 그러게 또 그래놨네 또 이 새끼. 그래. 그럼 이따 너 내려가서 하자. 네가 얘기 좀 해. 요거 기출문제에서 선생님하고 여기 페이지 1400 다음에 1400 1, 2, 3, 4, 5 페이지 선생님이 요거를 나랑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보다가 몇 페이지 어디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쓰기 위함이고 이 문제 쓰려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꾸 보면서 기출문제 왔다 참고 왔다 그 기준 지도 목표를 삼아야 돼. 선생님 국제부 국민이 다 그래. 그게 니들한테 진정의 고시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해주는 건데 아휴 신림동이 거대한 사기체가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근데 그 얘기도 학원 직원들이 얘기해 주냐? 꼭 이 수업이 들어야 내가 얘기해 줘야 하냐? 라는 게 그게 아이러니하다는 건데 빨리 시험을 잘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본질을 알지. 오케이? 그리고 하면서 국제정책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무수히 많으니까 어,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앞으로 할 건데 오늘 오면서 생각했던 건데 일단은 너가 신문 잡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일단 신문 잡지를 보면서 어떤 사실이 터지는지 사건이 터지는지 일단 먼저 팩트 파운드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론의 기능이 설명을 한다는 거하고 이해를 시킨다는 거하고는 좀 틀려. 오케이? 책 봐봐. 나도 옛날 책일 땐 이걸 보는데 요즘 터도 그랬어. 페이지 195페이지 봐봐. 195페이지. 195페이지. 195페이지는 이론의 기능이 서술, 설명, 이해, 예측과 처방 등등이 되어 있는데 서술은 이론도 아니야. 그걸 다음하고 설명인데 설명이라고 하는 거. 자, 설명은 어떤 사건 사물이 왜 빨간 거, 왜 그러한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이야. 그래서 빨간 거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돼. 그러니까 나 좀 봐봐. 미스 왜 그렇게 아담한 체구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변할래? 어? 엄마 아빠가 아담해? 말 없네. 옛날에 연대 정형외과 여학생 걔도 그랬어. 근데 걔는 1차 붙고 2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국제정치 국제보다 다 통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거부해. 그러는데 또 찾아와서 나 한번 거부하면 쫓아내거든. 쫓아내기 전에 너는 왜 이렇게 왜소하냐? 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어. 근데 걔는 그러더라. 이거 엄마 잘못이야.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언젠가 갑자기 엄마가 해준 밥이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
이거는 그 엄마 잘못이야. 초등학교 2, 3학년한테 그런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준 밥이 맛이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서부터 이상하게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중3 때인가 이때인가 엄마가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음식을 맛있게 해주기 시작을 했대. 근데 이미 성장기에 그리 돼버리니까. 근데 그 맛있는 게 머리로 갔나 봐. 머리 좋아가지고 연대를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까지지 2차를 통과를 못해. 뭐 그건 나름 이해가 됐어요. 설명이란 뭐라고? A라는 원인 변수 때문에 B라는 결과 변수가 나게 됐다는 일단 요거를 지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인과성을 얘기해 주는 거가 이런 결과 나왔다가 국제정책에서 전제가 된 explanation의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옆에다 써. positivism이 positive 실증주의라는 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가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 경험. 경험이 토대이자 기반이야. 그래서 토대주의, 기반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경험이 쉽게 말해서 경험이 깡패야.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리야. 오케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야. 그래서 토대주의, 기반주의,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토대 기반인 게 경험이 토대가 된다는 건데 파지티비즘이야. 근데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요점에 도달하거나 사물의 의미와 관련된 빨간 걸로 해석학적 내부 견해를 제시하는 거다. 내부로부터 사람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야, 이게 내가 써놓고도 지금도 어려워. 해석학적 내부 견해.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말은 좀 바탕과 배경을 근원을 역사를 이해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가 뭐니? 이해시켜봐. 라고 하면 뭘까?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 요즘 힘들잖아. 뭐라고 생각하냐? 아? 오늘 오다가 라디오 뉴스 들었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그 옛날 서방의 테러리스트, 은둔형 외톨이 테러리스트.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는 거다.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래도 있었는데 웅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다가 근데 또 이 새끼들이 하나같이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운동은 외톨이일까라는 생각 드는데 SNS는 또 다해요 또. 근데 그 SNS에 지가 참여자가 안 되고 그냥 방관자로서 어떻게 굴러다 보는다 그러면서 또 뭐가 옹알이가 생기나 봐. 아, 자기를 때리지 않은데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보기엔 이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SNS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SNS는 너무 많이 하더라. 아우 지나가서 특히 여자들이 막 지나가다 이 짓을 하냐 왜? 여기 옛날에 여기 학원에서 이렇게 또 학원 앞에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한 5, 6m의 여자가 이러고 와. 그래서 섰어. 그냥 섰어. 빵 거리지도 않고 또 지랄될까봐. 근데 계속 와. 오더니 거의 한 1m 안에서 딱 차이다 하고서 막 시부시부 하고 가. 내 잘못이야? 뭐가 잘못됐어? 난 이게 몰랐는데 요새 그 횡단보도 어떤 파란색, 빨간색 뭐 불빛 나오는 거 있지? 어? 이거 왜 불빛 나오니?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밑에 청구. 그거 오죽했으면 어떻게 국가 공공 시설이 저런 곳까지 만드느니 그거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아까 뭐 누구 서윤이가 누구는 뭐 나름 수직 영지였다고 특목고 떨어진 다음에 애가 좌절되고 나서는 뭐 그리 괴물로 변했다고 그런데 우리 안철수 의원은 전 국민 정신 감정을 하자고 해서 호평을 받냐 아씨 이해가 안 되냐 전 국민 정신 감정을 하재 만약에 너보고 나보고 정신감정 정기 받아야 됩니다 하고 국민 건강보험에서 얘기 나오면
고맙습니다. 예방주사 갈 거가 아니야. 내가 씨 정신병이야. 안철수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실감 나는 그런 얘기 못하고 뭔가 관료로서 그냥 한탕을 노리는 정치가로서 뭐 한 방울 뭐 딱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반감심이 어떻게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복합적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생기느냐 하면서 그냥 적개심이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배경, 역사, 해체, 담론, 아까 내가 계보학이란 말을 써요. 탈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어떤 일 때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이 망각된 게 뭔가 라고 하는 게 그 계보학이란 말이야. 등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 오케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처방도 제대로 나올 거 아니냐는 말은 맞지. 설명과 이해는 틀려. 오케이? 그게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해석은 주로 뭘 통해서 언어 해석을 통해서만 돼. 좀 어려운데 그게 해석학적 내부 견해야.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그게 이해인데 옆에다 써. 뭐라고? 포스트 파지티브 탈실증주의. 탈실증주의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주로 우리 시험 문제 대부분 설명용이 많지만 선생님이 요새 저기 원고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7급 문제 실증주의 탈실증주의 콕스 문제 해결이론 비판이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 보고 이거는 누군가가 근데 벌써 2년 전부터 은영수 교사 시작을 했어요. 이론에 관한 이론이 이제는 내가 보기엔 통술이 나서 벌써 이게 이런 안 나온 것도 내는 마당인데 나온 지가 벌써 2, 3년 된 새롭게 한 번 난 거 안 낼 리가 없고 그리고 내가 아는 박건영 신욱희 교수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안 나갈 거야. 선생님보다 7살 위인데 아마 정년퇴직도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들어갈 만한 사람이 내 나이보다도 더 어린 아까 황태희 교수, 은영수 교수. 항상 젊은 40대 중반들이 막 들어가고 또 그림만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러고 이제 50대 중후반 가면 이제 지겨워 안 해. 그래서 매번 바뀌는데 그래서 국제정책은 자꾸 새로 나온 걸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 책 연도서 보고 그 이제 나온 거 안 봐도 돼. 이후의 것만 보는데 또 니들 내년에 또 어떤 책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두고 봐야겠고 학원 교재들도 내가 다 구해서 보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왜 말이냐 하나는 그냥 논문 이전에 논문 갖다가 요약만 했지 요즘 게 반영이 안 됐고 5줄을 두세 줄로 나눴을 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짤막하게 전달했는데 수업하기엔 되게 좋아. 근데 그거 갖고 쓰질 못해. 간단간단 도표 딱딱해서 이게 깊은 맛이 생겨야 돼. 이게 뭐냐면 깊은 맛이 생기려면 글을 쭉 논문 아티클 좀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걸 골격을 해서 주는데 니들이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깊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들여서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국제정치학은 한글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 왜 원서를 번역을 왜 했느냐? 원전을 읽어봐야 맛을 알기 때문에. 서울대 하영선 교수는 애들이 그걸 보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애들한테 돈 줘가지고 한 학기에 내일 갖고 올까? 국제정치 이론 완투 해가지고 하영선 교수 국제정치 이론인데 논문을 번역한 아니야 논문 모아놓은 걸 이만큼 두 권을 그걸 한 학기에 다 해. 애들 죽으려고 그러지. 물론 애들도 번역된 족보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매번 퀴즈 봐. 근데 내가 왜 필요하냐? 요거 하나하나가 여러 학술 잡지인데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내가 오로 그걸 놓고 대조해서 14, 5년 전에 쓴 거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만 어쨌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따라합시다. theory based. 항상 이론 깔고 써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내가 만든 건데 imagination evolved. 그리고 뭐야? 내 대선배인 연대 김우상 교수가 학생들한테 요거 얘기밖에 안 하더라. 상상, 공상, 망상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상상, 공상, 망상. 그래서 김우상 교수 연구실 이름이 우리 무슨 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림 팩토리 꿈공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분이 하던 소리야 김우상 교수. 상상, 공상, 망상인데 왜냐면 네가 앞으로 바람직한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땐 책이 없어. 이걸 통해서 네가 해나가야 돼.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일부 다른 학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그의 이미지네이션이지. 그대로 갖고 와도 되는데 네가 이해하고 네 걸로 하면 돼. 근데 꼭 그거는 베낄 필요가 없어. 니들도 내가 맨날 하는 거 살아야 되는 실존체니까 스스로 생각하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요거 세 가지를 꼭 갖고 계시면서 특히 theory based 할 때 선생님이 딱 하나 하면 선생님은 논 거를 꼭 들이대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야 글이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배우 누구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배우. 고시 공부하면서 그런 거 다 저기 책만 공부 그러면 안 돼.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유튜브나. 그러면서 좀 좋아하는 남자 배우 없어? 없어? 그 좋아하는 여자 배우. 얘 이공대 이 감성이 없구만. 그러면 안 돼. 여기 고시세계죠. 사람이 사는 공간이야. 희노애락이 다 있어. 좀 관심 좀 가져. 여기만 빠질래? 바깥으로 나가면 음악, 미술 등등등 레크레이션이니까 하치미 타고 다시 또 이렇게 오고 할 줄을 알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느끼지. 답답하네 저 진짜 답답하네. 옛날에 김태희는 예쁘다. 이게 벌써 10년 동안 서가지고 시집간 다음에 계속 써네. 김태희한테 미안해 죽겠어. 김태희는 예쁘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야. 코가 오똑해서 예쁘다. 이 말이 없이 그냥 김태희는 예쁘다. A는 B다라고 쓰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A는 C라는 점 때문에 B다. 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고 점수를 받는 거야. 말할 때도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논거를 들이대면서 오케이? 논리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라 논리는 로직밖에 안 되지만 네가 너도 그렇지 정말 좋은 글은 논증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전제에서 결론을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참인지, 왜 진리인지 라는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걸로 밀고 나가는 따라합시다. argumentation. 그래서 선생님은 논리력을 중시한다. 우리 이 학제통합론을 처음에 논리력으로 가는 게 시험 출제 요강에 논리력이라는데 내가 여러 개 공부하다 보니까 논리란 단어보다도 argumentation, 논증을 더 좋아해. 왜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발화자라 그래. 발화자의 여러 가지 근거와 구성 능력을 해서 옳죠, 맞죠,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딱 들은 순간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를 따라해. 아포리아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거야. 내가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니들한테 터득시키고 압박을 하고 바꾸게 하려고 아까 얘기한 거. 야 이거 누가 썼어? 노트 보고. 제가요. 근데 누가 몰라? 제가요. 설명해봐. 라고 해서 설명한 놈이 25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어. 그거를 상대를 아포리아 상태로 빠뜨렸다. 아포리아는 반증 불가능한 상태야. 오케이? 반증 불가능한 상태를 빠뜨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에서 여러 사람과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데 그 논법 중에 하나. 상대를 반박을 못하는 상태로 빠뜨려 버려라. 그러면 빠뜨린 놈이 win, 빠진 놈이 lose. 어마어마한 디베이트 세계에서의 논법 중에 하나가 아프리아인데 조금 글을 읽고 니를 말하고 등 할 때도 내가 좀 니를 강의할 때도 자꾸 이렇게 얘기 의식을 갖고 하려고 그래. 논리보다도 한 걸음 더 가. 오케이? 좀 이렇게
무장, 논리무장, 논쟁하겠다. 참고 삼아 텔레비전 보면은 무슨 평론가, 무슨 패널리스트로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 참 잘해. 장성철 잘하고 민주당에서 또 누구더라? 어? 몇 놈이 있어. 아주 잘해. 천하람도 잘하는 편이고. 오케이? 논증하듯이 이래야 뭐 공부 좀 했구만. 고민 좀 했구만. 점수 줄게. 이게 나와야 돼. 이해했어요? 딴 거 말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글 속에 어떻게 녹아들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해보면서 하면 돼. 일단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나는 이건 내가 생각해서 했는데 옛날 어떤 남학생이 어떻게 이제 순간 코드 잡았다 여기 얘기했던 게 요거 세 가지. 또 한 가지는 요거 논거, 논리, 구성정의 좀 더 어떤 식까지 왜 이게 옳은지에 논증하고자 하는 태도. 오케이? 왜 옳은지 내가 이렇게 근거를 들이대고 구성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어법, 화법을 썼더니 맞죠? 반박해봐요. 못하겠죠? I win. 상대 아포리아. 오케이? 자, 이것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2장 자유주의서부터 들어갑시다.